안녕하세요.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10일 선고한 2020번 바363 등 사건, 바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건설사업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느냐, 그리고 그 기준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느냐를 판단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주택건설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된 전체 가구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반면 도시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에서는 가구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 차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관 6대2의 다수 의견으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사업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보통 기존 세대가 조합을 구성해 주도하며 완료 후에도 기존 주민이 그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자가 땅을 사들여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세대는 떠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즉, 가구수 증가가 없더라도 새로운 거주자, 유입으로 취약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이처럼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인구가 바뀐다면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이 충분히 발생합니다. 헌재는 바로 이 실질적 차이를 고려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가구수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가구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 합리적인 차별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론에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재판관 김영두, 정영식은 반대 의견에서 개발사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 증가한 가구수에 비례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세대가 교체되더라도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학교시설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수 의견은 현행 법조항이 각 개발사업의 성격에 맞춰 실질적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첫째, 헌법재판소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본질, 즉 학교시설 확충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개발사업 유형별로 정교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인구 유입과 취약 수요를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합리성과 자율성을 넓게 인정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셋째, 반대 의견 역시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입법 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가구수 증가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취약 수요 증가 여부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정당성을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